백색국가 제외 사태에 대해 도내 정치권도 일제히 일본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강원도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춘천에서 녹물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타개책을 내놨지만 레고랜드 중단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도내 정치권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경제 침략 행위이자 자유무역 원칙을 스스로 깨는 조치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일본이 잘못된 역사에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국제사회 외교적 중재 노력을 거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와해시키며 폭주하는 아베 정권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규탄 춘천 시민행동은 내일 저녁 7시 춘천 명동에서 아베 규탄 춘천 시민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가 비상대책반을 구성합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경제와 통상, 농정 등 관련 부서와 정부기관 및 수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반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관별 동향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도내 대일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춘천 농촌지역 수도에서 녹물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녹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서면의 한 농촌마을. 어제 오후부터 이곳에 탁한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까지 제대로 수돗물을 쓰지 못한 가정과 펜션, 음식점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손님들이 문머리를 감다 샤워하다 물이 안 나온다 밥하다 물이 안 나온다 막 비상이 걸리지. 어제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예. 서면뿐 아니라 신부급 율문리와 신동, 산홍동 등에서도 탁한 수돗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초 녹물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다시 녹물이 재발한 겁니다. 빨간 물 나오는 걸 어떻게 받아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식수로 볼 수도 없잖아. 춘천시는 소화전을 통해 탁한 물을 빼내는 퇴수로 응급 조치를 마쳤지만 연이은 녹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더운 날씨로 평소보다 물 사용량이 늘자 수도관 속의 유속이 증가해 관안에 이물질이 떨어졌다는 춘천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남아있던 녹물이 다시 나온 것 아닌지 추정만 할 뿐입니다. 결국 폭염 속의 녹물 사태는 또다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춘천시는 원인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속이나 유량의 변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그 수질의 분석도 좀 가능한 부분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일단 농촌 지역 녹물 사태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폭염 속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 타개책을 발표했지만 반대 측 입장은 강고합니다. 레고랜드 반대 대책위는 강원도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특혜와 배임 의혹이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책위가 강원도청 단식 농성장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레고랜드 공사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고 혈세 낭비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강원도 집행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STX 건설과 했다는 재합의 결과에도 의문을 내놓았습니다.
450억 원 상당의 기반 시설과 복토 공사 사업을 STX에 준다는 발상 자체가 불법과 탈법, 초특혜적인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특수 목적 법인이기는 하지만 중도개발공사의 최대 주주가 강원도고 개발 부지 역시 강원도 땅인데 STX건설의 불법적인 약속을 남발했다는 겁니다. 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있고 공공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분명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린사로부터 1,800억 원 투자 확약서를 받았다며 면피를 시도하고 있지만 600억 원 투자 송금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MDA 체결 뒤 3월 착공, 6월 착공 장담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 돼버렸고 전 중도개발공사 사장까지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레고랜드 중단 대책위는 내일부터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도지사와 경제부지사, 중도개발공사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1일째입니다. 사업 추진과 중단 목소리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도내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시 지역보다도 군 지역은 출산 시설과 영유아를 위한 의료 시설이 없어 더더욱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출생 인구 30%가 줄어든 영월군. 사망자 수는 늘고 전입 인구도 적어 지난해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소멸 현실화 우려 속에 지자체 차원의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서 지원 제도가 마련됐고 도내 최초 24시간 어린이집과 119 아이돌봄 서비스도 운영됐는데 정작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분만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산모들이 제천이나 원주, 심지어는 서울까지 가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런 곳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출산을 하려면 제천이나 원주로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빠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안 되고 또 엄마가 또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으면 되는데 진료 시간이 안 맞게 되면 또 아빠가 또 데리고 가야 되는 사정이 되다 보니까 영월과 평창 등 도내 대부분 군 지역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거나 분만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 의료 공통 취약지로 꼽히는 평창과 화천, 인제군은 산부인과는 물론 영유아를 돌보는 소아청소년과도 없어 더욱 열악합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영월 의료원에서 내년까지 평창과 태백, 정선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만 병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생아가 줄어들며 지역 산부인과도 사라지는 추세 속 출산하려 해도 분만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장마 끝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강원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춘천과 화천, 홍천 등 도내 7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철원, 양구, 인제 등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천 35도, 춘천 34.4도, 인제 33.7도, 철원 32.2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서 지역은 모레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고 당분간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무더위와 함께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강원 지역 수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원 지역 수출은 10억 4,10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18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이며 상반기 중국 수출액은 1억 8,47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 증가했습니다. 대미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대일 수출은 6.8% 늘었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은 의료용 전자기기였으며 2위 자동차 부품, 3위 합금철 순이었습니다. 춘천 인구가 조금 늘어나 28만 명대 붕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춘천 인구는 지난 6월 대비 25명 늘어난 28만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은 2016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인구 28만 명을 돌파하고 2018년 3월 28만 1,16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년 만에 28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에야 인구 추이가 증가세로 겨우 반등하자 인구 증가 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9분쯤 춘천시 남면 추곡리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14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모두 타고 닭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양계장 내에 있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신고를 접수하고 3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국토 정중앙 양구 배꼽축제가 오늘 개막해 4일까지 사흘 동안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세상에 없던 즐거움, 웃음이 평화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올해 배꼽축제는 맨손 장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흥겸 무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마임과 마술, 연극과 서커스 등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과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주말인 내일 화천 토마토 축제와 쪽배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특히 화천군 사내면 토마토 축제장에서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야간 황금반지를 찾아라가 내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또 화천 쪽배 축제의 백미인 미니 창작 쪽배 콘테스트가 전국 6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 오후 2시 붕어섬 내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시군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이달 말까지 피서객들이 많은 국유림 내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상업 행위와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